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뭘 대입해? x 마이너스 3을 x 자리에 대입한다고 했잖아요. y는 3분의 1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1,k를 지나더라. 대입하면 되잖아요. y가 k, 얘가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4, k 값 3분의 4가 됩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는데 y는 3에 x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인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x 대신에 뭘 대입한다고? x 플러스 2. y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y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서 y 마이너스 3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계산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뭘 지나더라? 1,a를 지나더라. 그럼 또 대입하면 y가 a니까 a는 1 대입하면 2 제곱하니까 4 3, 4, 12 더하기 1이니까 13. a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2차 함수를 구해내도 되고 아니면 평행이동이라는 게 뭐예요? 2차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점을 다 생각할 필요가 없이 무슨 점만 생각해보자? 그 한 점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꼭지점. 그래서 y는 3의 x-1의 제곱 마이너스인데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 이걸 어떻게 했다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바뀐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인데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3만큼 갔으니까 뭐예요?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되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1,1이 나오려면 어떤 2차 함수여야 돼요? y는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인데 평행이동하면은 폭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러니까 이 값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3.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하는 게 더 간단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k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요? 꼭지점. y는 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k 플러스인데 꼭지점 좌표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죠? 완전 제곱. 완전 제곱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차계수가 1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차계수로 묶어서 x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6x 반의 제곱이 있어야 완전 제곱이잖아요. 반의 제곱은 9 여기에 마이너스 9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3k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잖아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는데 그러면 y는 2 이거 완전 제곱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얘는 나갈 텐데 얘랑 곱해서 이거 계산할 거예요. 그럼 플러스 3k 마이너스 16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3,3k 마이너스 16 이게 꼭지점의 좌표인데 이게 이 직선 위에 있더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이게 y 값이야. 여기 대입하고 3k 마이너스 16은 3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1 이항하면 3k는 5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k의 값은 3분의 5가 나옵니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 2차 함수가 되었어요.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x축으로 p만큼이니까 x 대신에 뭘 대입하자?
x 마이너스 p. y축으로 q만큼이니까 y 대신에 뭘 대입하자? y 마이너스 q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 식하고 어떻게 했어요? 같아지겠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풀어집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해보세요. 대입해가지고 이거 제곱하고 막 해서 계산 정리한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PQ 값을 구해도 되는데 이 문제를 그렇게 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차 함수가 평행 이동되었다는 말은 모든 점이 똑같이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슨 점만 잘 보자? 꼭지점만 어떻게 이동했는지 잘 보자. 그래서 이 이차 함수와 이 이차 함수 꼭지점 좌표를 먼저 구할 거예요. y는 다시 써보면 이런 이차 함수인데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 2로 묶고 x제곱 2x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는 나가면 곱해서 나가야 되죠? 마이너스 2 계산하니까.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1,1이 되고 이제 이 2차 함수 y는 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인데 표준형 고치기 위해서 2로 묶고 x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 뭐?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9 플러스 3. y는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 2 x 마이너스 3의 제곱. 얘는 나가는데 곱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3, 마이너스 15인데 이제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이 2차 함수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이렇게 변해간 거죠? 얘가 이렇게 변해갔어요. x축으로 얼마만큼? 1이 3이 된 거야. 이만큼. 1이 마이너스 15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16만큼 가야 되죠? 그래야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5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값이 무슨 값이 되고? P. 이 값이 Q.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4. 이게 답이 되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꼭지점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x제곱 플러스 2x 2m 마이너스 1인데 x제곱 플러스 2x 완전 제곱 반의 제곱 얼마? 1 마이너스 1 그리고 2m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2m 마이너스 2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2m 마이너스 2 얘가 이 직선 위에 있으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고 이 y가 2m 마이너스 2예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m 마이너스 2는 2 2m은 6 그래서 m의 값은 3 이렇게 나옵니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제 3, 4분면 위에 있을 때 상수 K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3, 4분면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뭘까요? 자, 1, 4분면에 있으면 X, Y 좌표가 둘 다 플러스 2, 4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3, 4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 4, 4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자, 꼭지점이니까 또 이 2차 함수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4kx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인데요. 이거 반이 뭐예요? 마이너스 2k잖아요. 마이너스 2k인데 이걸 제곱하면 뭐가 돼요? 4k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네요.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2k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꼭지점 좌표가 뭐예요? 여기 꼭지점 좌표 2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이 꼭지점이 3, 4분면에 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2k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여기에서 k는 마이너스. 이거 풀면요.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 하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k고 여기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음수로 나누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K 범위가 구해집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디로 볼록이에요 이게? 2차 계수가 1이잖아요. 아래로 볼록. 근데 X축하고 안 만나요.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여기가 X축이면 이렇게 되면 만나잖아요. 안 만나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하나는요. 꼭지점의 Y좌표가 지금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잖아요. 그럼 Y좌표가 뭐가 돼야 될까요? 꼭지점의 Y좌표가? 그렇죠. 플러스가 돼야 되죠.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어요. 자, 구해볼게요.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고치면 2x 반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7인데요.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k 마이너스 8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요.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8인데 이 y 좌표가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그럼 k 마이너스 8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니까 k는 8보다 크다. 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x 절편 구할 때 y에다가 뭘 대입해요? 0 대입하잖아요. 2차 함수인데요. y에다가 0 대입하면 뭐가 돼요? 이 2차 함수에서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0 대입하면 얘 이름이 뭐예요? 2차 방정식이잖아요. x 절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없을 조건이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몇 개? 2개. 서로 다른 근이 2개. 판별식이 0이면 근이 몇 개? 1개. 그때가 뭐예요? 중근. 접한다. 2차 함수에서는 x축과 접할 때. 근데 여기는 x절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없어요. 근이 없을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예요. 1차 계수가 짝수일 때 사용하는 게 짝수 공식이 있었죠? b-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짝수 공식이 있었어요. 이게 0보다 어떻다? 작다예요. 자, a 값이 얼마예요? 1. b의 반 1. c 값이 이게 다 c예요. 그죠? k 마이너스 7. b-제곱 이거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7 이게 0보다 작다. 1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 그러니까 k는 8보다 크다. 이렇게 판별식으로 구하는 게 있고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점 P와 Q가 있는데요. 이 점 P와 Q가 각각의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그냥 구하려면 어려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구해요. 적분을 가지고 구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 각각의 이 점들이 무슨 점이에요 이게? x절편이잖아요. x절편을 먼저 구할 텐데 x절편을 어떻게 구해요? y에다가 0을 대입하잖아요. 자, 0 대입할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인데 이렇게 되니까 x값이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와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자, 그 다음 이 2차 함수 y에다가 0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인데 인수분해가 2, 6, 1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8 그럼 x값이 2하고 6이 나와요.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에요. 그 다음에 꼭지점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꼭지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형 고쳐야 되잖아요. 자, 표준형을 한번 고쳐볼 텐데요. 이거부터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y는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함수 이 2차 함수의 표준형을 한번 구해볼 텐데요. 자, 여기서 한번 구해봅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인데요. x제곱 마이너스 8x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그러면 y는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 x 마이너스 4y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꼭지점 좌표가 4, 마이너스 4. 여기가 4예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 꼭지점의 y 좌표가 pq가 똑같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 꼭지점 좌표가 4, 마이너스 4. 여기 꼭지점이 1,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x축 방향으로만 3만큼 된 거죠.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2차원 개수가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죠.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이 모양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y축으로 평행이동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x축 방향으로만 이렇게 간 거예요. 모양은 안 바뀌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이 부분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넓이가 어떠냐면 똑같아요. 그냥 평행이동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없애버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여기로 갖다 붙여 놓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뭐가 돼요? 직사각형이 되죠. 우리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됩니다. 이 길이가 얼마예요? 가로 길이가.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잖아요? 가로 길이가 3. 세로 길이는 이거잖아요. 이 길이 4. 그래서 넓이는 12가 답이 됩니다.